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주차 과제를 시작하게 된 2학년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3주차 과제는 2주차에 했던 총이치 공학 실습, 예비 인상 및 개인 트레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이치란 상하학 치아의 전부 또는 편학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상의치 완전 틀니라고 한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설명을 했던 대로 저번 주 1주차 것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초고려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이 점차 많아지고 이 노인들이 무치약 상태가 되면서 그 무치약 환자들의 저작, 발음, 심미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이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초고령화 상의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우식증이나 아니면 외부의 외력 그런 힘으로 인해서 모든 치아가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런 무치약 환자들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철성 보철물. 가철성이란 이제 환자의 구강에서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철성 보철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치료실에 내원을 한 뒤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X선 검사, 병력 검사, 기성 트레이로 인상을 체득 후 이제 예비 모형 제작, 그 예비 모형을 토대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 개인 트레이로 최종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최종 인상으로 마스터 모델이라는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하고 기초상을 위에 깐 뒤 그 위에 교합제를 깔아줍니다. 교합제가 완성이 되면은 교합상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악골관계 기록 및 인공치 선택 그 다음 구개 후연 폐쇄 부위를 결정을 한 뒤 모형 교합기 부착 교합기 조절을 한 뒤 인공치 배열 위치상 조각 이, 이 부분까지가 프리머리 파트 첫 번째 1단계인 나비치의 부분이고 그 다음 나비치 시적 위치상 최종 조각 매몰, 3차 매몰, 투지 중압, 레진 중압이 있고, 한분리, 매몰재 제거, 교합기 재장착, 교합 조정, 연막, 마무리로 완성 위치 장착, 구강 내 조정, 환자 교육 및 경과 관찰까지가 이 2단계인 수지 의치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풍이치의 제작 과정은 두 개의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이 바로 수지치로 만들게 될 경우에 만약 잘못 만들게 되었을 경우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나비치로 이제 모든 부분이 완성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후에 2단계인 아크릴 단단한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총이치의 제작 과정. 첫 번째 나비치. 이거 다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내원을 한 뒤 이제 구강 상태를 검사를 해줍니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구강에 상처가 있는지. 그 다음
기성 트레이로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한 뒤, 인상 취득을 한 뒤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 예비 모형을 토대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개인 트레이로 마스터 모델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 기초상을 위에 깔아줍니다. 기초상 위에 교합제를 제작을 하고 교합제 제작한 뒤 교합상을 확인을 해주고 상악골의 악골 관계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 교합기를 장착을 해주고 인공치 배열을 상악과 하악에 모두 배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음식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치은을 형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신미성을 올려줄 수 있는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상악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상악법은 상악의 이제 전치부와 구치부, 하악의 전치부까지는 순서대로 앞쪽에서 뒤로 가는 전치부,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이 순서대로 가지만 하악의 구치부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교두나 교두가 기능하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악의 구치부의 경우에는 제1 대구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 제2 소구치, 그 다음 제2 대구치, 마지막으로 제1 소구치를 배열을 합니다. 얘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다음 수지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지치의 경우는 일단 매몰은 3차 매몰로 나뉩니다. 그 다음 월드 형성법 있긴 한데 이전에 왁스 제거가 있고 그 다음 3차 레진 전입 이 3차 레진 전입을 할 때 낮은 압력에서부터 조금씩 더 높은 압력으로 레진을 전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낮은 압력부터 해줘야지 조금 더 세밀하게 레진이 들어가고 이제 구강의 그런 정확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로 낮은 압력부터 높은 압력으로 전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사이에 이제 레진 중합 원성이 있고 그 다음 함 분리를 해줍니다. 함 분리한 다음에 매몰제를 제거를 해주고 교합기를 재부착한 뒤 선택 삭제해주고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에서 다듬질과 연마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완성을 하고 난 뒤 끝이 아니라 이제 환자에게 이 총이치를 전달해 준 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랑 이제 그런 법들을 알려주고 환자가 이 총이치를 꼈을 때 불편함을 느꼈으면은 이제 다시 조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도 뒤에 있습니다. 자, 구강 내 검사 보시면 무치약 환자들입니다. 전형적인 이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빨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실에 내원을 하면은 구강 내 검사를 통해서 구강에 상처가 없는지 혹은 이제 인상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알지네이트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임프레션 컴파운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예비인상입니다. 예비인상은 이제 제가 드렸던 것대로 개인 트레이가 아닌 기성 트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환자 구강 내를 인상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인상은 모형 제작을 위해
구강 내 치아나 조직의 상태를 음영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예비 인상은 예비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지 않고 구강 내 조직의 정적인 상태를 체득한 인상이다. 이 잠깐만 카메라가 꺼져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비 인상의 경우, 이 경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성 트레이 위에 알지네이트를 올려주고 그리고 압력을 많이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구강 내에 직접 얹어서 음영을 떠내는 그런 인상 체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성 트레이는 인상제를 담아 구강 내 인상 체득 부위로 옮겨주고 인상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식시켜 경화 후 구강 밖으로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네, 그때 저번에 설명드렸처럼 기성 트레이는 이제 제조 회사에서 가져와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트레이다 보니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개인 트레이랑 다른 그런 트레이라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기본 틀을 정해주는 그런 트레이입니다. 보시면 예비 인상제의 종류로는 알지네이트 인상제, 임프레션 컴파운드 인상제가 있는데 보통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인상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구강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환자가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고 또는 헛구역질을 느끼거나 그런 구토 증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의 구강과 가장 비슷한 그런 색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알지네이트 인상제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비가역성 수성 콜로이드 인상제로서 조작이 간편하고 유동성이 좋으며 탄성이 있어 비교적 정밀한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 이액 현상과 팽윤 현상으로 인한 채석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인상 체득 후 즉시 예비 모형제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어,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분이 빠지면서 알지네이트가 쪼그라들거나 팽창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상체 넣고 바로 예비 모형제에 주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장점으로는 여기 조작이 간편하고 유동성이 좋고 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환자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이 장점이라서 이제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비 인상에 의한 예비 모형 제작. 이 영상이 있는데 없다 보니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알지네이트를 러버볼에 넣은 뒤 스파츌라로 적절한 비율로 이제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은 알지네이트가 마치 약간 인절미보다도 약간 잘 흘러내리는 그 정도가 되면은 이 기성 트레이 이 부분에 올려준 뒤 이제 환자의 구강내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뒤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굳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기성 트레이를 환자의 구강 내에서
다시 빼내줍니다. 그러면 이 기성 트레이에 환자의 구강 상태가 이렇게 남겠죠. 그 뒤 이 밑에 메모를 해줘야 하는데 이 매몰제를 섞어서 이 기성 트레이 위에 올려주고 그 다음 매몰제를 다시 바닥에 베이스를 깔아준 뒤 그 위에 이 기성 트레이를 얹어줍니다. 그렇게 메모를 시켜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용 트레이. 개인용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 한다. 개인용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인상을 체득할 수 있으며 최종 기능 인상에 경석고를 주입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한다. 자, 이 개인용 트레이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중요합니다. 이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거의 초반부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총이치는 환자 구강 내에 계속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환자가 이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씹기도 하고, 발음을 하고 하는 운동도 있어서 매우 정확하고 이제 세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개인용 트레이가 기초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용 트레이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닌 이 예비 모형 제작 후 개인용 트레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면 최종 기능 인상에 경석고를 주입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한다.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작업 모형입니다. 다음 개인용 트레이 요구 조건. 첫 번째, 인상제와 대두되는 색. 두 번째, 손잡이의 형태. 세 번째, 외치상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네 번째, 인상제 공간 허용을 위한 스페이서. 다섯 번째,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요지장치 부여. 여섯 번째,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 일곱 번째, 위생적.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 이게 위에 인상제를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인상제와 대조가 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릴 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으로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잡이의 형태. 보시면 이제 개인용 트레이는 상악과 하악으로 나눠지는데 상악의 경우에는 메인 핸들 하나, 하악의 경우에는 메인 핸들 하나와 보조 핸들 구치부에 두 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상악의 메인 핸들은 이제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하악의 경우에는 90도보다 약간 비스듬하게 구치부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치상 외형선보다 2, 3mm 짧게. 의치상의 외형선은 이 밑에 개인용 트리 제작 과정에서 외형선을 그리는 그곳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상제 공간 허용을 위해 스페이서. 이 개인용 트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페이서를 위해 도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스페이서가 인상제 공간을 허용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도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스페이서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를 까는 과정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 공간 허용과 이제 어, 인상제가 잘 도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티슈 스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인상제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장치 부여. 그다음 6번째,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7번째는 당연히 이제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는 것이니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인데요. 이제 트레이 제작 과정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외형선을 그려줘야 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중과 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세 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외형선은 무엇이냐? 은협 이형선이라 해서 이제 치아와 잇몸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낮은 부위에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은협 이형선이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낮은 부분이 트레이 외형선. 이 트레이 외형선은 똑같이 은협 이형선보다 2에서 3mm 정도 더 높게.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이서 외형선인데 이 스페이서 외형선 또한 트레이 외형선보다 2, 3mm 더 위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외형선을 다 그려주셨으면은 다음은 위에 스페이서를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와 있진 않은데 스페이서를 도포하는 방법은 네모난 파라핀 왁스를 이제 가스토치 같은 뜨거운 열로 이제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 뒤 이 위에 작업 모형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스페이서 외형선을 미리 설계도면으로 그려서 만들어 놓았으니 위에 올려놓으셔서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넘치는 부분은 메스 같은 걸로 외형선에 따라 잘라주시고 위에 가스토치를 해주셔서 외형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이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서 직경 5mm 정도의 원형이나 정사각형의 크기로 형성. 이 티슈 스탑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인상제가 이제 넘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인상제가 좀 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슈 스탑을 만들 때 이제 이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깊고 약간 좀 굵게 5mm 정도 잘 파주셔야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티슈 스탑이. 영상을 통한 상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인데요. 이 영상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레진 도포제를 뿌려줘야 합니다. 레진 도포제를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왁스에 바르는 게 아닌 이 석고 외부에 있는 석고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신 뒤 그 다음에 어, 광중압 레진이나 자중압 레진을 위에 이런 식으로 개인 트레이 상악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손잡이 형태 이제 이 개인 트레이가 결국에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 이제 치과 기공사나 이제 치과 의사가 편리하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이 손잡이에 너무 많은 레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이 끝에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레진이 이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혀주시면 개인 트레이 제작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은 화학인데요. 이 부분,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것이고, 다만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은 외형선을 다시 그려서, 다르게 그려서 메스로 없애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티슈 스탑 형성. 근데 이제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할 때 하나 더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게 이 좌우가 매칭이 되도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 트레이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는 트레이다 보니 환자의 구강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세밀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개인 트레이로 제작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 트레이는 이제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 중에 기초이다 보니 이 개인 트레이부터 먼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 이 뒤에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외형선의 요구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은엽 이형선을 그려주셔야 되고 가장 아랫부분에 깊게 들어가는 부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트레이 외형선 2, 3mm 더 위에 그 위에 스페이서 외형선 2, 3mm를 그려주시는데 이제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보는 것도 편하고 구분하기도 편해서. 다음 티슈 스탑 형성 시 고려사항은 티슈 스탑의 그 고려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왜 티슈 스탑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결국에 티슈 스탑은 인상제가 넘치는 거를 막아주고 인상제가 들어가는데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트레이가 어, 이제 균형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결국 이 안으로 레진이나 인상제가 들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둥 역할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깊고 적당하게 대략 5mm 정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mm 정도로 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하무치약 기능인상체 상악과 하악의 기능인상체입니다. 네, 여기서 모든 걸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개인용 트레이 제작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작업 모형 마스터 모델을 만든 뒤 이렇게 외형선을 은엽 이형선, 트레이 외형선, 그다음 스페이서 외형선 이렇게 2, 3mm씩 짧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페이서를 가스토치 같은 열로 다열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올려서 스페이서 외형선에 맞춰서 메스로 잘라주시거나 부족한 부분은 가스토치로 늘려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좌측, 우측의 균형이 맞도록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티슈 스탑이 기둥이 잘 생길 수 있도록 5mm에서 최대한 깊게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 이제 레진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이 왁스가 아닌 이 주변부에, 석고에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장화중압 레진을 사용하지만 저번에 저는 광중압 레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레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상악과 하악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개인용 트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하시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손잡이에 너무 많은 레진을 사용하시면은 다른 부분이 부족해서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메인 핸들의 각도가 이제 상악과 하악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악은 구치부에 보조 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조금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편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